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7월 14일 1월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7월의 중순입니다. 내일이면 아마 초복인 것 같은데 여러분 또 복다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마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침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격을 받아서 이쪽 오른쪽 귀가 지금 이 관통당하는 관통상을 입었고요. 이게 지금 미국 대선판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마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병원에 퇴원해서 오늘 지금 다른 유세지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 총기가 자유화되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좀 벌어지는데 어쨌건 뭐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 대선판이 격변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돌발적인 상황에서 아마 트럼프가 이 총격을 받으면서 마지막 이 그 군중들 향해서 파이팅 이렇게 외치면서 그 장면 하나로 글쎄요 뭐 아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는 끝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선거라는 게요 어떻게 진행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경선 진행하고 있지만 선거라는 게 참 이 용광로 같은 것이어서요. 무슨 그렇죠.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 중인데 지금 이제 나머지 남은 기간이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이번 주부터는 토론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자, 우선 어제 아마 저희 어벤져스에서도 다뤘지만 상주의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에 글쎄 뭐 본인이 오라고 그랬다가 한동훈 후보를 네. 갑작스럽게 나타나지도 않고 당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요 또 원희룡 후보가 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선거가 지금 뭐 정말 분초를 나눴을 정도로 굉장히 급박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네. 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린 거 이외에는 아무런 일정이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럴까?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국민의힘 상황들 중간 점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 후보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는 대전 쪽에 지금 나경원 후보는 이제 부산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서 득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희룡 후보 왜 그런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 민주당은 가히 정청래의 전성시대입니다. 정말 정청래가 정말 폭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당내에서는 굉장히 아마 좋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이따가 아마 민주당은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 지금 컷오프를 단행합니다. 13명이 출마했는데 그중에서 8명만 일단 올라갔는데 누가 올라갈지도 굉장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태 이게 지금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저희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때 제가 막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요즘 또 많이 또 올라가고 있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현종님이 우리 구독자 감소해가지고 밤잠을 못 주무셨다 뭐 그런 루머가 아유, 밤잠 못 자죠. 여러분들 이 마음이 참 여러분들 떠나가시면 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함께 해왔던 그럼요. 사실 여러분과 저희들은 동지인데요. 동지들이 뭐 이 경선이라는 그런 국면에서 또 오해를 하시고 또 정책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또 저희를 비난하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을 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저희가 이거를 뭐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뭐 요즘 뭐 일부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이제 이거를 위해서 아주 비즈니스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토요일 날인가요? 네. 토요일 날이죠. 네.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경북 지역 네. 여기를 쭉 돌다가 네.
상주에서 어제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좀 이상한 일을 당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게요, 그 대구에서 금요일 오후에 이제 세 번째 합동 연설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정 끝내고 대구에서 다른 일정도 있고 해서 거기서 1박을 했어요. 대구의 수성 호텔에서. 그리고 어제 이제 아침부터는 이제 경북 지역의 당협들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전에 경주에 갔다가 포항 남구 또 북구 들렸다가 오후에는 구미 갑을 또 같이 공동으로 행사하고요. 그리고 4시 30분쯤에 이제 상주, 여기 상주 문경 임이자 의원 네. 3선이고 상주 문경이죠? 예, 상주 문경이고 노동운동 한국노총 케이스로 들어왔죠. 처음에는 비례대표로 하다가 재선 3선을 이제 상주 문경에서 했는데 여기에 갔을 때 좀 돌발 상황이 발생을 그래요? 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여기 당협 방문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우리 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사전 연락을 통해서 우리 거기 방문하고 싶은데 가도 되겠느냐, 그쪽 사정이 우리를 수용해 줄 수 있겠는가, 이거저거 다 하고 실무자들이 또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몇 후보들은 뭐 아예 싸늘하게 오지 마라 그랬다면서요? 예, 아예 저한테 제가 전화했을 때 저하고 뭐 굉장히 친한 의원인데도 네. 나 입장 곤란하니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노골적으로. 오. 또 이제 편한 사이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오지 말라 하는 데는 안 가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이미자 의원 케이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차례 확인을 했는데 첫째, 이미자 의원님이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여기에 한동훈 후보가 오면 참석하겠다고 했다. 둘째, 최대한 많은 그 당원들을 모아서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약속을 했어요. 네. 근데 가보니까요, 썰렁해요. 어허. 썰렁해요. 뭐냐면은 솔직히 한동훈이 뜬다 하면은 그냥 그 뭐 구름대처럼 이제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셀카 한번 찍고 뭐 얼굴 좀 보고 뭐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 당협 사무소에 이미자 의원이 없어요, 일단. 그다음에 거기 와 있는 청중들 모인 사람들 한 30명? 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현장 장면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그때 현장에 있었던 장면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주실까요? 오늘 이미자 의원님께서는 급한 현안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 뵙고 있는데 오늘 행사는 주로 네. 당직자분들 위주로 그런데 오셨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온다라는 것을 저 상주 문경 지역의 당원들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야. 알게 돼서 이미자 의원 측에 문의를 했답니다. 아, 문자도 안 돌렸대요? 안 돌리고 몰랐다는 거죠. 아니, 몰랐대요? 몰랐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온다는데 음. 왜 우리한테 책임 당원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러냐. 아하. 그랬더니 그 이미자 의원 측 설명이 이랬답니다. 우리 당의 당론이 최상병 특검법 반대인데 네. 한동훈은 그거 하자는 사람 아니냐.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오는데 어찌 이걸 환영해주고 할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지금 거기 저기 앉아있던 30명은 이미자 의원 측 인사들이에요. 어허. 그 당협에 무슨 뭐 상임 고문 수석 부위원장 뭐 하는 그 이미자 의원 측 사람들이 네. 저기 왜 왔느냐. 어허. 따지겠다고 온 거예요. 따지겠다. 한동훈 당신 정치 똑바로 해라. 이거 따지겠다고 저기 온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일반 당원들, 일반 책임 당원들에게 연락조차 안 하고 그리고 뭐 현수방 하나 걸어놓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 저 보면 그 앞에 그래도 그 간담회인데 생수병이라도 하나 놔줘야 네네, 될까요? 네. 생수도 하나 안 놔줬어요. 어허. 그러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보통 저런 경우는 참 드문데. 그죠? 드물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뭐 뒤통수를 맞았다 네. 이렇게 느낌이 아니 뭐 들지 처음부터 않을 오지 수가 말라 없죠.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지. 그렇죠. 뭐하러 아예. 오라고 해놔놓고 왜? 아예 오지 말라 그러면 저희들은 안 갔죠. 네. 기껏 오라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감독님 거기에 이제 그 고참 당원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막 이렇게 항의성 뭐 발언하는 거 혹시 영상이 있나요?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네. 네. 이거는 아까 들어온 거고요. 그러고 그 네. 뒤에 장면은
아, 오케이. 예. 예, 그게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상임 고문이라는 분이 마이크를 잡고 아, 예. 자기가 당을 뭐 몇십 년 생활해왔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당원 생활할 텐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초를 겪었는가. 그 윤석열 대통령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당신 대통령하고 관계 불편한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데 뒷짐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막 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은요. 또 그 수석 부위원장 네. 그 해병대 출신이래요. 네. 해병대. 근데 어떻게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할 수 있느냐. 어허. 두 번째 그 수석 부위원장이 막 얘기하니까 그 몇 명 아닌데 모였는데도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뒤쪽에서 아니 여기가 당원 간담회 하러 온 거지 누구 뭐 인사청문회 하러 온 거냐고 막 하면서 서로 거기서 아우성 막 이렇게 예, 설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제가 직접 답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상황을 쭉 정리해 가는데 또박또박 차분차분하게 대통령과 본인이 어떤 관계고 나야말로 대통령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최상병 특검법은 왜 그런 대안을 내놨고 뭐 쭉 설명해 가니까요. 거기 항의하러 왔던 사람들 내에서 이 박수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박수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박수가 나와서 그 간담회 끝나는데 그 항의선 질문했던 상임고문 수석 부위원장이 와갖고 다 인사하자 그러고 같이 사진 같이 찍자고 그러고 끝났어요.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당협위원장 되면 어느 후보든지 당원들한테 소개해주고 또 뭐 이렇게 또 환영하고 이래야 되는 게 기본이지 네. 않습니까? 아까 우리 지원님 설명해 줬지만 뭐 본인이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라고 그래서 아니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지금 뭐 그러면 뭐 딴 데 가서 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상주 가서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러분들 댓글 중에서는 뭐 혹시 장관이 뭡니까 이게 추천을 받아서 몸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네. 삼선 의원 좀 됐으면 이게 자기 좀 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니 뭐 무슨 초선도 아니고 무슨 삼선이 무슨 뭐 이런 눈치 보고 더군다나 그러면 뭐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이미자 의원은 국민의힘의 방향타다. 이 권력이 움직이는데 아주 민감한 사람이 이제 이미자 의원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총선 과정에서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지역이요. 상주 지역이 우리 신동욱 의원 있잖아요. 네. 그게 고향입니다. 네. 상주가 그래서 사실은 신동욱 의원의 처음 출마가 이 상주로 가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미자 의원이 오면 아주 가만둔다고 뭐 굉장히 뭐 하여튼 난리를 친 바 있어요. 왜냐하면 상주라고 그러면 신동욱 의원 같으면 꽤 그게 지명도가 있는 그렇죠.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정도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무슨 장관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뭐 지금 당대표 유력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 당원들은 소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이렇게 눈치를 봐요? 현정님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하여간 뭐 이렇게 전화위복이랄까 하여간 잘 뭐 유종의 미를 거뒀어요. 네.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고 썰렁한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상주 왔다 가는데 그래도 잘 왔다 갑니다. 인사 정도는 이미자 의원한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전화를 세 차례인가 했는데 안 받더래요. 일십인가요? 이것도? 이건 익십이 아니고 뭐예요? 듣십이에요? 뜻십인가요? 듣고 씹는 듣십입니까? 뭡니까? 이 해당행인데? 전화를 씹었다는 네? 거예요. 해당행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잘 왔다 갑니다. 네, 네. 잘 하고 갑니다. 뭐 이렇게 뭐 인사말 하려고 그랬는데 전화 3번인가 했는데 씹더래요. 전화를. 근데 진짜 그래서요 저희 그 캠프에서는요 이 원희룡 후보께서 임이자 의원을 가리켜서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 노동부 장관으로 청구하고 싶은 사람이다. 네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원희룡하고 상당히 가까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의사를 물어본 거예요. 의사를 물어봤는데 아니 제가 뭐 실명은 안 밝히겠지만 이미자 의원이 그 TK 지역의 다른 의원에게 네. 나는 그런 거
안 따져. 나는 뭐 삼다리야 이런 얘기까지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양다리 걸친자 이런 거를 이제 삼다리다. 뭐 나는 원희룡하고도 친하게 지낼 거고 나경원하고도 친하게 지낼 거고 한동훈한테도 친하게 지낼 거고 나는 이미 삼다리야. 그런 식으로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확실하다 가도 된다. 또 그렇게까지 확인을 받고 간 건데 이게 뭡니까? 이건 그러면 정말 이게 아니죠. 이거 뭐 혹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당일 어떻습니까? 뭐가 뭐 아주 그 긴급한 무슨 압력이 들어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일설에 따르면 지금 이미자 의원님의 뭐 노동부 장관 뭐 인사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불편하면 오지 말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날 사실 있잖아요. 네. 일정이 굉장히 촘촘했거든요. 네, 그거 경상북도 거기 다니려면요 시간 예. 꽤 걸립니다. 아니 그 그거. 김천 있잖아요. 굉장히 김천. 그 거리가 멀어요. 네, 김천에 또 삼선 의원인 송원석 의원 네, 있잖아요. 송원석 의원. 아니 송원석 의원이 그 전날 저한테까지 전화해갖고 아니 그 저기 TK 지역에 다른 데 다 도는데 왜 우리 김천 안 오느냐? 김천은 꼭 와달라. 네. 해갖고 늘라고 보니까요. 이제 상주 거쳐서 안동을 가야 돼요. 맨 마지막에 안동이고 어제 네네. 안동에서 한동훈 후보가 숙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려고 하니까 상주 문경이 뒤로 밀려가지고 상주 때문에 김천 오라고 그러는데도 못 갔어요. 네. 근데 참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뭐 앞으로 상주 곶감 먹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아, 그건 그래도 그- 곶감은 먹게 됩니다. 곶감은 상주께 곶감은 왔답니다. 곶감은 꼭 드시고 그러니까 이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 눈치 보기 행태가 이렇게 소신도 없나? 아니 본인이 그냥 와서 뭐 다 온 후보들 온다 그러면 다 환영해주고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당이 왠지 할 거 아닌가요? 근데 뭐 특정 인사를 저렇게 눈치 보고 뭐 아예 연락도 끊고 뭐 드십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뭔 지금 이게 이래 갖고 무슨 뭐 국회의원 3선에 했던 분이 진짜 뭐 제대로 정말 이게 아유 좀 해도 너무 심하네요. 정말 이렇게 눈치 보면 그럼 뭐하러 정치합니까 진짜. 아 정치란 게 뭡니까? 국회의원 왜 다 헌법기관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본인들 개개인의 어떤 의사결정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선도 아니고 3선이나 된 분이 참 솔직히 경상도에서 그렇게 쉬운 지역에서 3선 거기서 2선 했죠. 네, 거기서 재선한 이선. 분이 네. 참 이렇게 줏대가 없어서 뭘 할까 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오늘 나경원 후보가 말이죠. 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금 2위로 올라가니까 네. 당대표 즉 뭐냐면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 뭐하러 당대표 하냐 요 문제로 아주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이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힘을 실어주는 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그걸 또 이제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이제 우리 보수는 김종인을 극복한 보수, 김종인이 없어도 되는 보수가 되어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의 지략과 식견 저도 높이 평가하는데 하지만 더 이상 여러 당을 다니시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본인이 그냥 평가한 것이지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뭐 여기 들어와서 뭘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객관적인 정치 평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 평론한 본인이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는 것인데 네. 그걸 왜 또 김종인 위원장을 비난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MBN 토론회 할 때 원희룡 후보가 그랬잖아요. 김어준도 우리 한동훈 후보를 열렬히 지지한다. 네. 유인태 전 의원도 지지한다. 근데 맞아요. 네. 유인태 전 의원이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김어준이 그래갖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반문했잖아요.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김어준이 진짜 지지 선언을 한 거 아세요? 완전 조롱한 거죠. 아니, 조롱한 거죠. 그건 완전히 진짜 지지 조롱한 선언을 한 거죠. 게 아니고 저 한동훈 후보 한동훈 지지합니다 선언하더라고요 자기 방송에서. 네. 아니 네? 김어준 방송 나간 분들이 누구예요? 아 그러니까요 윤모 씨 아니에요. 하고 또 저 이 한동훈 뭐 원희룡 후보도 예전에 나간 적이 이전에 있어요. 나갔어요. 네. 김어준하고 그 방송 재밌게 하는 사진 막 돌아다녀요 지금. 아니 근데 뭐 그러나 놓고 무슨 뭐 김어준이 저 지지 선언했다? 아니 그리고- 유인태 저 전 사무총장은 한동훈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분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거의 뭐 정치 평론가적 입장에서 정치 원로로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의 뭐 감각에서 이렇게 평론을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저렇게 또 저런 걸 이제 견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갖다 붙이기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좀 저는 유심히 새롭게 본 게 뭐냐면 원희룡 후보가 오늘 일정이 없어요. 네. 근데 원희룡 후보가 오늘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감독님 그 원희룡 후보 글 하나 보실까요? 상향식 공천에 대한 글을 오늘 아침에 하나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상향식 공천은 뭐 제가 꼭 실천하겠다. 사실 이거는 뭐 그 누구나 항상 정당대에 나오면 당 대표들이 그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상향식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우리는요 이 상향식 공천을 하기 힘든 게 뭐냐면 현역들의 텃세가 너무 셉니다. 네. 그죠? 현역들은요 지구당 사무실도 저 지역의 사무실도 가지고 있죠, 보좌관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향식 공천하면 100% 현역들이 다 이겨요. 현역들이 다 네, 이기죠. 현역 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른바 개혁 공천이 혁신 네. 공천이 어려워지죠. 신인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네. 없습니다. 이게 상향식 공천하면 미국 같이 정치가 오랜 어떤 역사가 있고 뭐 저 어렸을 때부터 어떤 당에 들어가서 활동한다든지 이런 뒤에 풍토가 되고 이런 거라면 상향식 공천은 당연해요. 그렇죠. 뭐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코커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후보들을 뽑는 과정이 미국은 이제 정착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현역들의 어떤 기득권이 너무 세고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내세운 게 지구당을 부활해서 실제로 도전하는 사람들 뭐 지구당 원외위원장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현역들한테 이렇게 지금 힘이 실리다 보니까 그걸 극복하자는 차원이 나오는데 근데 저 하나만한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일체 얼굴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일체 왜 그럴까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그 이제 전당대회까지 23일이고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이제 모바일 투표입니다. 네. 모바일 투표 금토하고 금토하고 토론회가 또 계속 있죠. 예, 토론회가 금요일까지인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4일 마지막. 내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번 주는요 정말 슈퍼 그 방송 대기가 4연속 화수목금 화수목금 그 4연속 방송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슈퍼 정말 그 방송 토론 그 위크인데요. 근데 이 원희룡 후보가 이제 오늘 그 페이스북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상향식 공천이라는 거는 뭐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에 부합되는 거니까 이건 뭐 늘상 해오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늘상 해오던 얘기인데 근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원희룡 후보가 요새 좀 중심이 좀 흔들린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때 뭐라고 했냐면 비대위원장 되고 대통령실하고 한번 제대로 공천 논의해봤냐 그랬어요. 공천 논의해봤냐. 그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한 간에는 이미 관계가 갈 때까지 가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정도까지도 그냥 파탄 수준이다. 그 구체적인 근거로 아니 비대위원장 때 뭐 공천 관련하고 대통령실하고도 잘 긴밀히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당신은 안 그러지 않았느냐. 네. 이랬던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공천을 대통령실과 잘 상의 안 했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를 타박하던 분이 웬 느닷없는 상향식 공천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맞죠. 사실 뭐 공천 문제는요, 그 진짜 사람 개개인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저희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어떤 명예훼손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왜 그 사람을 뺐냐 할 경우에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말 못할 이유가 솔직히 있는 거거든요. 네.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공천이란 게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어떤 사람들 빼고 넣고 할 때는 다 내부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내부적인 이유를 공개 못할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더군다나 대통령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에 개입한다는 게 공식화돼 버리면 네.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나온 김에 짚으면 거기 원래 개항을 해 그 토백이 윤형선 변호사가 네네. 있죠. 오랜 기간 정말 그 뭐 거의 호남에서 출마하는 네. 것 같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아니 원희룡 후보도 상향식으로 공천받았네요. 개항에서. 아니 윤영선 그 변호사 밀어내고 그냥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공천 받아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참 이제 뭐 좀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예. 네. 참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참 일정이 없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지금 막
쫙 치고 올라갈 때는 진짜 막 하루에 일정을 열 몇 개씩 해서 막 당협을 다니고 지금 나경원 후보는 제주 갔다가 PK 갔다가 지금 뭐 엄청나게 훑고 있거든요. 각 당협들을.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도 지금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금 좀 전에 아마 대전에 도착했다는 네, 이야기였는데 이쪽에 지금 확 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다지기에 나서는 것인데 네.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일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일정이 없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글쎄 이걸 뭐 어떻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제가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를 옛날에 알았던 분이 연락해서 도대체 요즘 왜 그러지? 왜 저래? 막 이런 저한테 묻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게 아마도 그 여론조사 충격 아닌가 싶고요.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윤형선 후보가 변호사라고 했는데 의사죠, 의사. 의사입니다. 제가 예, 좀 예, 순간적으로 예, 착각했습니다. 네. 의사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MBS 결과 나왔고 3위로 밀렸잖아요. 네. 또 금요일 날 갤럽 갤럽이 결과 나와서 나왔죠. 또 3위로 밀렸는데 네. 거기서 충격적인 게 갤럽 조사에도 충격적인 게 2주 전 대비 TK 지지율인데요. 네. 한동훈 후보는 33에서 44로 11% 상승했습니다. 저 나경원 후보도 4%인가 5% 상승했는데요. 원희룡 후보가요. 2주 전에는 TK 지지율이 20%였는데 9%로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지금 충격이 좀 충격파가 상당하지 않느냐. 오히려 어제부터는 나경원 후보가 야 나로 단일화 하자. 원희룡 너 접어. 너 거기도 좀 접어. 그냥 지금 나로 좀 단일화 하자. 그러더라고요. 네. 오히려 이제 그 단일화 국면에서 수세에 몰렸던 이제 나경원이 아무래도 지지율이 이제 빠지고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냥 본인이 접는 게 현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네.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게 제가 이제 페이스북 하다 보면 소위 이제 아주 뭐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옹호하는 분들, 뭐 찐윤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자꾸 나경원 후보 이야기를 많이 올려요. 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원래 원희룡 후보 이야기를 많이 올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페이스북에다 올렸는데 네. 그저께부터 시작했은가요? 계속 이제 나경원 후보에 대한 칭찬과 이야기들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이거 내부 지침이 좀 바뀌었나? 흐름이 좀 달리 가나? 네. 이런 왜냐면요. 이 정치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 밑에서 초기에는요. 나경원 후보 쪽 지지 그쪽에 이제 뭐 세미준이다. 그다음에 뭐 이철규, 뭐 박성민 뭐 다 글로 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원희룡 후보가 딱 대통령 면담하고 난 다음에 뜨니까 이쪽 맞아요. 사람들이 싹 원희룡 후보한테 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용 전 의원이 지금 저 선거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좀 이렇게 뭐 저는 분석적으로 보면 일단 만약에 원희룡 후보가 3위를 할 경우에 네. 그러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원희룡 후보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밀었는데 3등을 한다? 네. 이거는 대통령한테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당에 대한 장악력을 완전히 이제 상실하는 네. 그런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고 레임덕이 여당 전당대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과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냥 3위로 개인만 원희룡 개인의 패배와 좌절이 아니라 이게 그 고스란히 용산 대통령실로 그 부담이 이전이 되는 그리고 이거를 그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소재로 썼던 이런 것들이 다 용산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다 보니까 이게 뭔가 결단을 내리기 위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추측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일단 내일 일정은 조금 공지를 했어요. 네. 아침 7시 반에 그 KBS 1라디오 고성국의 전격 시사 네. 여기에 출연을 하겠다 하는 거가 있고요. 또 오후 2시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네. 그 합동 연설회가 내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조건 이거는 뭐 원희룡 가야 후보의 되니까. 일정이 아니고 네. 지금 뭐 요런 정도 지금 자, 그리고 제가 참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우리 소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꽤 벌어지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장해찬입니다. 이 장해찬이 최근에 무슨 뭐 댓글팀 무슨 뭐 자기 문자 까고 막 이러는데요. 이거 지금 뭐 방송에서 계속 뭐 인터뷰하고 더 깐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하나는 보고 둘은 못 보는 그런 행태인데요. 이거 지금 계속 이 문제 제기하면 결국 정말 부메랑이 되어 옵니다. 나중에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예측을 하건대 굉장히 아마 저 지금 대통령실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야당이요 가만히 있잖아요. 왜 가만히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특검 전국에서 좀 조국이가 이거 지금 굉장히 두 손 들고 지금 반기 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바라보고 뭔가 뭘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뭔가 소위 이야기해서 이게 자해하는 건지 이거를 모르고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네? 자해극이죠. 지금 그러니까- 장해찬이 벌이고 있는 것도 자해극인데, 근데 이제 저희는 뭐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조국이 그걸 벌써 물었어요. 네. 그 이제 댓글팀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 한동훈이 사설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그러니까 조국이 바로 호응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특검법에 그걸 추가하겠다. 네. 사설 댓글팀 운영 의혹 이거 추가하겠다 그랬고요. 어제는 저 그 CBS 김규환 있는 그 CBS 뭐 유튜브에 그 누구예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네. 나와서 한동훈은 또 뭐라는 줄 아세요? 한동훈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사설 댓글팀 경찰 수사가 들어가서 뭐 하게 되면은 이게 뭐 깜빵에 갈릴 뿐이 없고 당 대표 임기는커녕 조만간 깜빵에 갈 거다. 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게 정말 참 이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그런데 장경태 이제 그 주장의 논지를 보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자기도 그 사설 댓글팀의 팀원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자기도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진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식의 이제 논지가 형성이 몸을 된 날려서 거죠. 이제 뭐 한동훈 끌어내리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야, 이런 자해적인 정말 네. 글을 벌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뭐 저 장해찬한테 좀 심한 이야기 했다고 지도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던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장해찬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후원도 하고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요. 이 배신하면 이 배신하는 게 바로 그런 거를 배신하는 겁니다. 즉 자신이 그렇게 정말 이 띄워주고 그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알려지게 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다 배신하는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고 이게 나중에 정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추미애가 옛날에 이 드루킹 이 사태를 벌인 거 네. 저는 그 문제하고 똑같은 저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런 비슷한 이게요 네.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게 뭐 의혹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공세를 벌일 수가 있는 거. 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별로 의혹이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의혹을 만들어서 끝까지 그냥 물고 넘어지잖아요. 쟤들이 그렇게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냥 잡수세요 하고 갖다 주는 이런 행태라는 게 이거야말로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딴 게 배신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배신의 정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피해가 갈지 그건 모릅니까? 제가 말을 해야 알겠습니까? 예? 진짜 저는 그거를 정말 천방지축 하듯이 또 그걸 또 어떤 유튜브는 그냥 계속 부추기고 앉았고 진짜 이게 어떤 상황을 벌어질지 자기들 그냥 이 상황에 좀 마음이 저렇다고 해서 아무리 한동훈 후보가 싫다고 해서 진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이게 정책 입장이 다르고 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키우고 키워줬던 그런 어떤 이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인간적 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가 이제 장해찬하고 통화를 하겠어요. 그 누가 장해찬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네. 다 녹음해도 가는데. 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위험한 거는요. 진짜 제가 뭐 참 앞으로 장해찬은 언제든지 자기를 키워준 사람에게 배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용해 먹기 좋다고 해서 자꾸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다 부메랑 때 돌아옵니다. 결코 그 행위가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진짜 인식하셔야 됩니다. 네. 참 우리가 이준석 사태 겪으면서 얼마나 그 참 행태에 대한 정말 지긋지긋한 면들을 봤는데, 참 그거보다 더한 지금 상황을 맞게 되니까 저도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